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및 의회 사무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지혜 의원입니다. 198쪽에 보면 몇 편? 198쪽이요. 부서 성과에 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22년에는 45명을 목표로 해서 45명이 해서 1,10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근데 23년에는 45명 목표 중 75명을 썼는데 93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더 많이 달성을 했는데 왜 이렇게 지출이 더 적은지. 그 대체 유무가 생겼어요. 그 추석에 그 10월 중간에 하루가 대체 유무가 생겨가지고 6일이 연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늘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서류로만 보니까 예, 예. 이제 숫자는 늘었는데 돈은 더 줄어들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199쪽에 보면 교육훈련 지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육훈련 지원이 계속 저기 잔액이 되게 불용액이 많아요. 계속 21년도에는 이제 이해는 되거든요. 코로나 시국이라 예여비 때문에 1억 2,600이 남았고 22년에는 뭐 2억 4천 이때도 이렇게 남았고 작년에 23년도에도 7천만 원이 넘게 남았더라고요. 이렇게 불용액 충분히 산출 근거가 있는데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많이 남기신 건지 이렇게 산출한 근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작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초부터 이제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게 한 4월, 5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 교육을 좀 못해가지고 그 금액이 좀 남았는데 선후배간 멘토링 교육하고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MZ세대 소통교육 이것을 이제 못해가지고 올해 연초에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불용액 측면에서 보면 3년간을 따져봐도 너무 많고 하니까 좀 여기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너무 많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네.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24년도에 보면 또 이제 9억 정도를 또 잡으셨더라고요. 이렇게 프로그램 많이 하셨지만 이게 정말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해년마다 남는 게 이 정도는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네네. 정말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올해는 그 연간 일정에 좀 그 차질 없이 하려고 1월부터 지금 상반기에 좀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충정축제 하반기에 좀 그 시기가 저기 해가지고 조금 일부 못한 게 있어서. 예.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이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네. 저희 190페이지에 직원 후생복리 증진에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지원이라는 목이 있잖아요. 199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예, 여기 보니까 3년치 제가
한번 자료를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매년 우리 부용액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예산도 그에 맞춰서 계속 증가를 했는데 2021년도에는 10억 이 1억 300만 원 정도 됐고요. 2022년도에는 1억 4천 정도가 증가가 했어요. 근데 2023년도에는 2억 5천으로 이게 증가를 했어요. 더 많이 증가를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산대로 계속 상승하면서 평가한 거예요. 이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과도 편성해서인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복지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인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그 맞춤형 복지 포인트가 제일로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총 예산이 23억 5천 이제 예산 현액 중에 2억 5천이 남은 건데, 그 맞춤형 복지 포인트가 이제 그 복직자라든가 전입자, 신규자, 인사이동에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유 있게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맞춤형 복지 포인트 거기에서 1억 5천 9백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비도 건강검진 이제 수검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대상자는 전체 수검 저기는 1인당 30만 원 그 금액이 상향됐거든요. 그전에는 2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미수검자가 한 100명 발생해가지고 거기도 약간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맞춤형 복지 포인트 그 금액에서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정확히 그건 예측을 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그 1인당 기준액이 한 137만 원 정도 되고 이제 그 건강검진비라든가 다른 부수적인 거 해가지고 이제 보통 한 145만 원 정도 직원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나가고 평균액으로 했을 때. 예, 그래서 여기가 건강검진비 지원이 예, 항목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 예, 거기 포함돼 있어요. 예산에 전체 예산에. 예산을 보면 예, 예산을 보면 맞춤형 복지 포인트가 있고요. 직원 장려 서비스가 있고 네네, 건강검진비가 따로 있어요. 네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맞춤형 복지 포인트가 여기에 건강검진비에 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전체를 저는 말씀드렸던 겁니다. 맞춤형 복지 제도의 잔액에 전체를 말씀드린 거고, 이제 맞춤형 복지 포인트 전체 제도에 맞춤형 복지 포인트하고 검진비, 장례 서비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네. 그러면 이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직원들이 다 수용하지 않아서 쓰는 거예요? 예. 직원들이 이제 예측을 저희는 전체 직원으로 해갖고 예산을 예, 세워놓거든요. 근데 이제 딱 맞게 복직자라든가 전입자, 신규자 이런 것을 숫자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드니까 저희가 전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넉넉히 인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예. 1억 이상 차이가 나는 예, 거예요? 예, 예. 1억 5천 9백이 맞춤형 복지 포인트 그쪽에서 좀 남은 겁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정확히는 이제 약간은 저희가 상세히 해가지고 앞으로는 잔액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아니, 다른 과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비용이 되게 많아요. 네. 물론 전체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네네. 나서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게 매년 비용액이 많이 남은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약간의 조정을 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예비비로라도 충분히 쓸 수 있겠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매년 1억 이상씩, 2억 이상씩 이렇게 남는다고 보고 그 비용액이 계속 증가를 한다라면 예산안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비용도 계속 증가를 한다면 우리가 좀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이제 철저하게 이제 추계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문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네. 걱정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구내식당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되게 저도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네. 21년도에 2,200만 원 중에 1,900 정도 사용하셨고, 22년도에는 3,100 중에 2,800만 원 정도 사용하셨고, 23년도에 4,200 세우셨는데 3,100 정도 사용하셨어요. 1,000만 원이 왜 불용액 처리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24년도에는 보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일회치경 625만 3천 원 해서 3,700 세우셨네요. 통상 3천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왜 23년도에는 4,200을 세우셔서 1,000만 원이 불용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구내식당 그 인력이 지금 직원들이 한 200명 왔을 정도에 맞는 인력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는 직원들이 한 250명 이상 오니까 300명 가까이 오면 그 인력이 충원을 못하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인건비하고 그 남은 이제 그 저희가 정확히 일수를 이렇게 추산하기가 좀 힘들고 넉넉히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무조건 계산해가지고 다 산정을 해놨는데 어떤 경우에는 조금 빠진 날도 있고 일수 계산을 해가지고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고요. 공공운영비가 좀 530만 원 정도 남았고 이제 다른 거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잔액이 438만 원 하고 공공운영비가 530만 원 이렇게 남은 겁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그 식대를 해가지고 공공운영비도 다 충당하고 했는데 지금 재료비가 너무 식당의 재료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 저희 다른 구청은 다 처음부터 공공운영비랑 이렇게 예산 구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좀 운영이 잘 돼가지고 이제 그 식재료비는 식대에서 다 하고 인건비도 약간 공공운영비를 거기서 하다가 이제 식재료비가 단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공공운영비랑 사무관리비가 좀 부족해서 여기서 세워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네, 24년도에 예산 운영하실 때는 네. 불용액이 1,000만 원가량 이렇게 23년도에 남았는데 그러지 않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네네. 24년도 이제 그 사업비 산출기조 봤더니 공공운영비 1,560만 원 잡으셨어요. 네네. 공공운영비의 내용을 보면 구내식당 운영 시스템 유지 보수, 손해보험료, 외식산업 협회 비용, 도시가스 요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등으로 나오거든요. 네네. 사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막 변동이 많은 금액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지금 540만 원 정도 남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데서 불용액 처리 안 되도록 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 생활임금 받으시나요? 네네. 760원? 생활임금. 네.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지급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배치하셨네요. 24년 예산 보니까. 네네. 네. 불용액 안 남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네네. 두 번째,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800 정도 세우셨다가 1,200 정도 쓰시고 1,590 정도 남았는데 왜 예산 집행이 저조한지 설명해 주시고, 24년도 예산을 봤더니 추경 없이 8천만 원 정도 세우셨어요. 불용액이 1,500이나 남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24년도에 8천만 원까지 세우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사업비 산출기조 보니까 올해 뭐가 많네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국제화 분담금이 750만 원이고,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엄청 뭐가 많긴 한데 이렇게 갑자기 뭐가 예산의 변동이 크게 된 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이제 국제교류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월수구하고 자매결연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기 광주시 보름 행사 그를 매년 갔었고 거기서는 충장축제에 저희 매년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 기조가 작년에 이제 청장님이 저희 과장님하고 이제 그 공무원하고 해가지고 대표단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월수구 구장 바뀌신 분 기조가 약간 그전에는 이렇게 활발하게 됐었는데 교류가 약간 뭐라 할까 식었다고 하면 식었다고 할까요? 좀 그게 이제
그게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예산을 지금 세워놓은 건데 약간 그게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금액이거든요. 이제 저 2,890 세우셨다가 1,200 정도만 사용하고 구룡액이 남았잖아요. 1,590이. 네네. 그러면 올해 24년도에는 중국 광주시 올수구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어떤 걸 하실 수 있으셔서 패턴을 세우셨나요? 아니 이제 다른 데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면밀히 따져 보니까 이제 좀 안 되고 불발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감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24년도에 예산을 8천을 세우셨어요? 여기 대상도 우리고 해외 자매도시 중국 광주시 올수구로 나와 있는데 8천. 네, 8,041만 원 세우셨습니다. 아 그거는 네. 그거는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봐가지고 내용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얼수구하고 문제는 뭐 적극적이지를 않고 그러니까 네네. 미온적이라는 거래요. 네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다른 뭐 해외 뭐 지역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작년에 이제 검토를 사실상 했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데 한번 이렇게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 박영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 예예. 예예. 꼭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박연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국내 교류와 국제 교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국제 교류에 있어서 이렇게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이 750이 있고 그리고 그 예산이 뭐 1,140만 원인가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조금 전에 박연정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 2023년 기준 해서 증액이 6,900만 원이 돼가지고 전체 예산이 8,041만 원이 그게 증액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조금 전에 얼수구 교류 관련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제 교류와 국내 교류를 비교해 보았을 때, 국내 교류 그 활성화를 보면은 굉장히 좀 너무 저조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제 교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제가 질문하지 않겠고요. 국내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국내 교류 활성화 관련한 그리고 국제 교류 활성화 관련한 데 대한 어떻게 하실 건지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교류 활성화에서 중국 올수구하고 이제 교류를 매년 이렇게 해오다가 지금 미온적으로 그쪽에서 네. 좀 나와서 이제 다른 쪽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정리 추경으로 해가지고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국내 교류 활성화는 이제 저희가 7개 자매 도시하고 축제라든가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는 이제 그 울산 중구하고 작년에 거기서 이제 자매 결연을 해가지고 저희 충장 축제를 방문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사회단체하고 같이 울산 중구 마두이 축제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교류도 이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전에는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그게 많이 지금 국내 교류든 국제 교류든 조금 많이 못한 부분이 있는데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제주도의 그 건입동하고 자매결연이 거기는 이제 산수 이동이. 산수 이동이죠. 예. 건입동. 예. 그러면은 그 자료상에 나와 있는 작년 같은 경우에 건입동에 4명이 방문했다고 이렇게
나와 이제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러면은 예, 거기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만 해줬지 직접 교류를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산수 이동이 하고 있죠. 이제 그렇죠. 저희 예, 그거 포함이 알아요. 되다 보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 의외로 각 동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시구와 자매결연이 다 맺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동끼리는 동하고 자매결연 맺은 그 교류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계리 밀동이나 뭐 사천하고 그 자매결연 맺어 있고 산수 1동 같은 경우에는 여수 쌍봉동이고 산수 2동이 제주 건입동인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국내 교류와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너무 조조한 것 같길래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내 좀 교류는 더 활성화 네. 있게 예. 의원님 말씀대로 네네. 동에서 이제 각 동에서 네. 동에 한 군데 이상은 다 자매결연 해가지고 이렇게 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제주도 건립동 자매결연 지원은 네. 이제 그 전에 비행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주민들 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이제 네. 거기를 지원하고 있는 거고 네. 이제 각 동에서는 이제 주민자치에서 이제 그 경비 부담해가지고 이렇게 교류는 다 하고 있어요. 각 동마다. 네. 예. 그거는 잘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또 하나 민원 받은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결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주민으로부터 이거를 팩스로 한 10장 분량을 받았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자치위원회 운영 관련한 그 내용인데 이제 이거는 네.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좀 네네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자치위원회 문제는 운영이 마을 마을 자치 행정 지원인데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그 민원 들어온 사항을 네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김현석 의원님 뭐 충분한 이해하셨습니까? 네. 예.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어디? 질문은 아니고요. 똑같이 제가 말했던 예산안에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산이 남았다라는 것은 이런 예산 편성에 가던 예산 편성인 건지 아니면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참여에 좋은 건지 다음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홍보나 이게 좀 관여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이제 이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질의나 또 답변하는 과장님,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마이크에다 좀 가깝게 대시되, 좀 조용조용 이야기 해주시면은, 질의하는 의원님들 알겠습니다. 문제를 좀 이해가 금방 갈 것 같은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노지석 의원 먼저 하십니까? 아니, 보충 질문이죠? 네. 먼저 하시고 보충 질문 나중에 하셨으니까. 노지석 의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노진성 이지 의원. 의원은 나중에 보충 질문이니까 나중에 해주시고.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현정 의원님 그리고 김현숙 의원님께서 그 교류 활성화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주셨었는데요. 저도 이제 국제 교류 활성화를 내역을 좀 들여다보니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었고, 특히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거에 있어서 좀 이해가 전혀 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2024년 이제 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자매 교류 도시인 중국 월수구나 또 한 군데 더 있죠.
월수구만 있습니까? 월수구만 있습니다. 월수구에 혹시 공문을 보냈다거나 어떤 협의 사항이 있었습니까? 본예산 저희가 편성 전에? 상시 거기하고 전화해가지고 네. 그 가기 전에라든가 이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 본예산 편성 전에 서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24년 들어와가지고 여기 월수구에서 미온하게 나온다라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보통 본예산을 세울 때 네. 8월경에 이렇게 본예산을 세워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추진하는 것은 올해 이제 1월 보름 행사에 이제 보통 갔었어요. 월수구 방문을. 그리고 그걸 예측하기가 사실 조금 힘들고요. 이게 그때그때 이제 거기서 조금 미온적으로 나오다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예 안 된다 해가지고 예산 안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추경에 저희가 확실히 그것을 아니요, 과장님. 네. 그러니까 24년 네, 24년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네, 그 월수구에 네. 그 우리가 방문을 하겠다라고 공문 요청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공문 지금 만약에 이게 보내지지 않았다면 소통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고 네. 임의적으로 추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1,500만 원 가량이 23년도에 불용액 처리가 됐고 조금 전에 그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24년도에는 8천만 원 예산이 더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월수구 방문이 미온하기 때문에 방문하기가 어렵다라고 또 답변을 주셨었고 그러면 위원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이게 월수구와 교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소통 체계가 일단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상적으로 임의적으로 예산 편성하게 된 현 주소를 지금 딱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요, 과장님. 네.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만 이 예산 편성을 해놓고 나서 다시 이제 지금 와서 미온하게 나오다 보니까 다시 절감 편성하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시기에 따라서 그 월수구에서도 이제 저희가 한번 미온 쪽이라고 해서 한번 거기서 안 온다고 해서 교류를 딱 중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서 올 수 있는 형편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교류라는 것은 그 꾸준히 이렇게 되다가 그 상황이 그쪽에서 모두 상황이 된 거지 아예 그럼 교류를 중단하겠다 거기서 그렇게 의사 표시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교류가 좀 4년 정도를 저희가 광부묘의 축제이거든요. 보름 행사 그게 광부묘의 축제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교류가 4년 정도 중단이 됐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언제 다시 재개돼가지고 거기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국제교류 예산을 본 예산에 이제 8천 세웠는데 정리 추경에 1,500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었어요. 그게 처음에 이제 본 예산에는 저희가 코로나19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다시 재개를 할 거라 그렇게 예측을 해서 세웠었는데 본 예산에 세워놨다가 이제 그 1월이 지나고 광부묘 축제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교류가 한 번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딱 전면 중단하고 예산을 깎아버릴 수는 없고 24년도에 그러면 월수구 제외하고 다른 곳을 방문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22년도에 몽골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울란바토르하고 24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24년도에 계획이 월수구 제외하고 다른 곳을 계획을 하지 않고 8천만 원을 그러면 올렸다는 것은 너무 과다 편성이 된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8천만 원은 아닌 건데 올해요? 그거는 제가 한번 네. 다시 한번 예산서 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관련돼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저희가 그 월수구 방문하면 민간 예술단 해가지고 이제 동해 프로그램이 이렇게 한 번 가는데 굉장히 여비가 한 15명 정도 한다 하면 1인당 한 100만 원만 잡아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 예산이.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예산 편성 대비 세분화해서 그 자료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그 198페이지에 부서 성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면 직원교육기술 충족률로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동구 관내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총 공무원 수가 742명입니다. 745명 아닙니까? 742명으로 저희가 기준은 잡아져 있는 작년 말. 12월 말 기준으로 745명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는 742명으로 네, 745명이 맞을 것 같은데 그 다른 걸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745명은 정원이고 742명이 현원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742명 연말. 그러면 여기 직원교육 이수가 네. 필수 교육입니까? 그러죠. 이제 상시학습으로 해가지고 5급 이상은 50시간, 그 이하는 80시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2021년도에 그 달성 목표가 21년도에는 99%로 잡아놓으셨고 22년도에는 100%로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23년 달성 목표를 보니까 87%로 13% 하향 설정을 해놓으셨는데 혹시 13%가 하향 설정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승진을 하려면 보통 평상적으로 아까 상시학습 시간이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이수를 못하는 직원분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 그 정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잡은 겁니다. 아니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99% 100%인데 23년도에 갑자기 그 기준 추계를 했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87% 13%가 떨어졌다고요? 이 이제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정도는 우리가 달성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조금 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심지어 2022년도에 100%로 목표 설정을 하셨는데 달성을 또 100% 다 하셨어요. 저희가 그 작년 연말로 뽑아보면 742명 중에 711명이 이수를 해가지고 95.82%를 이수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요? 이제 예. 95.82%예요? 82%. 네. 그러면 22년도에 달성 성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작년. 그러니까 23년. 23년이요? 예. 지금 작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 달성 성과가 22년하고 23년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100%를 잡아놨는데 예. 100% 전부 다 충족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하향 설정이 돼서 과장님 이거 2024년도에는 다시 한번 추계 설정을 다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니 100%를 저희가 설정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조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상시학습을 전 직원이 이렇게 원래는 다 이수를 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이수 못하는 사람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목표량을 이렇게 세워서 한 거거든요. 그래요. 네. 21년, 22년 지표와 좀 다르게 하향 설정이 된 것도 100% 다 하기는 이제 전 직원이 교육을 그 시간에 이수를 다 하기에는 조금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 22년도에는 어떻게 다 달성하셨습니까? 그 어려운 과정에서? 글쎄. 이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네. 추후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 밑에 모범구민 표창자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모범구민 표창자 수가 21년도에 목표를 376건을 목표치를 잡았는데 590분이 이제 표창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38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 달성률이 625분이 또 표창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표창의 인원수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창 인원이 왜 이렇게 목표치가 낮았는지 해가 거듭될수록 표창자 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이 주민들의 자긍심을 또 고취시키고 또 동구 발전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계시는 그 과정에서 동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표창 인원의 목표 설정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네, 그거는 이제 동의하십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사회단체 간담회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사회단체 간담회 지금 총 몇 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사회단체 간담회를 실시를 했는데 한 30여 개 민간단체를 해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30여 개요? 예. 여기서는 6개 단체로 제가 이제 잘 거기는 공익법정단체 해가지고 이제 새마을하고 지원하는 단체고요. 네. 예, 이제 민간 대표 간담회는 이제 거기를 포함해서 30여 개 민간 단체하고 이렇게 소통 간담회를 했습니다. 참여율이 보통 어느 정도 되던가요? 어, 그럼 이분들이 네. 40개 단체가 한 번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분배해서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다 같이 했습니다. 다 같이 30여 개. 장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3층 상황실? 네네네. 3층 상황실 40개 단체가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인원이 30여 개 단체였어요. 30여 개 단체, 예. 여기 또 40여 개 단체라고 했는데 30여 개 단체요? 예. 혹시 2023년에 예. 이렇게 단체가 구성이 돼서 상황실에서 회의가 열렸을 때 간담회가 네네. 몇 분 정도 방문하셨습니까? 거의 참석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30여 분 정도 참석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체장들만 오신 거예요? 네네. 단체장. 단체장들만? 네. 여기 정책사업 목표가 구정참여 활성화 소통행정 구현인데 여기서 정책 제안이 총 몇 건이나 나왔어요? 20년도에? 한 90건 정도 나왔잖아요. 90여 건이요. 지금 제가 그거는 한번 기록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그 측정 산식의 참여 횟수, 개최 횟수가 있는데 네. 여기에 조금 덧붙여가지고 네. 어떤 정책 제안을 90건이나 했거든요. 네. 23년도에. 그래서 뭐 의제 발굴이라든지 네. 아니면 의제 뭐 도출, 건수 이런 것도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해보면 어떨까라는 네네. 그런 바람직한 아이디어를 좀 드려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노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 의원님 보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저희가 말했던 교육훈련 지원도 국제교류 협력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3년 내내 너무나 많은 불용액이 남았는데 24년 예산을 보면 추경까지 해서 9억이 되거든요. 이게 정말로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네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계속 3년 내내 남았는데 이번에는 2배를 올렸어요. 이게 정말 좀 다시 한번 잘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이 불용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없으신가요? 예. 예, 고생 많으셨고요. 5분의 의원님들 공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있고 또 아마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파악하셔가지고 피드백이 잘 될 수 있도록 각 의원님실에 자료를 제출을 해주신다든가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직접 찾아뵙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먼저 이제 통장 역할 제고 203쪽에 통장 역할 제고가 있습니다. 네, 203쪽. 네, 저희가 통장 역할을 제고를 받던 21년에는 지출 잔액이 6,700, 22년 3,800, 23년에도 2,800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SBS 혹시 뉴스에 보셨는지 모르는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장에 방문했을 때 뭐 팬티만 입고 나온다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분들이 명찰 빼고는 이제 저희 부도 마찬가지지만 딱히
이분들의 신분을 표출할 만한 그런 것이 없어서 굉장히 저희들도 그렇게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23년도 예산에 이제 통장 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제작이 있더라고요. 이게 1,000 얼마 정도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거에 그거를 할 수 없는 이제 저희가 지금 통장단들을 제가 통장들하고 일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좀 간단한 담보 정도 있잖아요. 바람막이 정도의 선에서 통장이라고 써주고 19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좀 자긍심도 갖고 그다음에 일을 할 때 자기 신분을 그걸로 잠바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노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방범대 같은 것도 다 통장단하고 비슷하게 다들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이분들한테는 다 제복이 있는데 제복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바람막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자꾸 지금 1인 가구 집집마다 통장님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뭐 명함을 드렸더니 뭐 땡겨버리고 이게 뭐냐 해서 저희들이 그 말에 우리 공무원증하고 똑같은 전에는 사진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진 넣어서 저희 보면은 뭐 공무원증인가 싶을 정도로 똑같이 해서 줬더니 되게 만족스러워 했는데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 첨삭해서 뭐 이렇게 이왕이면 후보까지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거 2023년도에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물품 제작기를 채로 이제 지금까지 21년도부터 봤을 때는 없었는데 예, 예. 상정해 주신 거는 너무 감사한데 그것까지 한번 제고해서 지금 4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다 민원을 받은 거거든요. 한번 그거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같은 페이지입니다. 주민 참여 점수 모아제 운영을 23년도부터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예. 그래서 이제 주민 참여 기본조례 14조 여기에서 잘했고 작년에는 이제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100만 원가량 홍보로 사용했고 400은 그대로 남았는데 이제 올해 제가 동네를 돌다 보니까 주민 참여 점수 모아제가 벌써 다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게 작년에 시행이 됐는데 그게 이제 7월에 그 플랫폼이 만들어져 가지고 홍보하느라고 작년에는 그래서 한 100만 원만 쓰고 400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홍보가 그대로 잘 돼 가지고 주민들이 모든 부서별 행사에 참여한 거를 스스로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포인트가 적립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소문이 나서 많이 소진이 됐는데 참작해서 앞으로는 좀 더 늘리든지 그렇게 늘려보려고 볼게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봉사를 무료 자기 마음을 내서 해주는 거지만 이거를 함으로써 참여도가 훨씬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구정 살림이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정말 저희들 입장에서 활성화하고 싶은데 활성화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해서 1년 예산으로 세워놓은 돈이 벌써 1인당 400명에 10,000원을 측정해 놓으셨는데 벌써 소진됐다고 마작과에 더 없냐고 했더니 올해는 없다고 했다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참고해, 좀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마을 사랑채 운영 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마을 사랑채 운영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이제 예산도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고 22년도는 뭐 1억 좀 넘게 남았고 작년에도 남았고 하는데 저희가 마을 사랑채 그거를 보니까 한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지원 2동하고 충장동에서 저희가 이제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에서는 정말 참여율도 높고 저도 매주 이제 가봐서 이제 빨래방을 하는데 직접 가서 참여하고 봉사를 돕고 있는데 이제 제가 공공운영비 측면에서 마작과 사업비를 보니까 이제 운영 및 관리에 다른 거는 다 정확한데 마을 사랑채 공공요금이 25만 원 9개소 12개월 해서 이제 측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2개 동은 정말로 주민들이 특히 충장동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어려운 이웃들도 많고 또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아서 빨래가 정말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전기세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운영 안 하는 데에서는 조금 25만 원으로 좀 남은 데가 있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지원 이동 같은 데도 이제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작년부터 계속 이 전기세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제가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 이 2동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기
이 똑같이 주면서 더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해서 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곤란하고 봉사활동 하는 분들이 전기세를 걱정을 해서 이게 없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는 사랑채 그냥 숫자 곱하기 해서 25만 원으로 균등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사랑채 빨래방이 있는 데는 네. 그 명분이 있어서 네. 저희들이 좀 공공의미는 두 군데는 세탁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주민들이 일부러 진짜 자진해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수거를 해와서 해갖고 다시 갖다까지 주는데 전기세 때문에 이 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제 저기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꼭 그런 분배를 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참여 점수 모아제 이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요새는 다 이제 봉사에도 다 실비가 따르고 또 마을에 어떤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이끌어내려면 이 주민참여 점수 모아제가 더 활성화되는 생각하고 이미 소진됐다고 하니 좀 더 추가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앞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저는 동행정 지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21년도에 3천만 원 정도 예산 세우셔서 2,800만 원 정도 쓰셨고 22년도에는 약 2배가량 인상하셨더라고요. 6천만 원 세우셔서 4,300만 원 쓰셨습니다. 23년도에도 지금 현재 여기 자료 보시면 6,200 세우셔서 또 4,300 정도 사용을 하셨는데요.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죠. 사업 계획서를 봤더니 그 동행정 지원 안에 있는 사업 계획서상에는 환경 개선 정비, 민원 해결, 홍보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지출이 좀 이렇게 부진했는지 불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22년도도 그랬고 23년도도 똑같이 지금 남았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지출이 부진했는지 예산 수립이 타당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민원행정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동행정지원에 203페이지 위에 나와 있습니다. 예. 3,500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3,500 안 남았고요. 1,860만 원 남았죠. 다섯 번째 있습니다. 동행정 지원. 네, 통상 203조. 22년도에도 6천 세우셔서 4,300 쓰셨고 23년도도 똑같이 6천 세우셔서 6,200 세우셔서 4,300 쓰셨어요. 네. 그게 이제 203조. 그게요. 그 2022년도하고 23년도에 좀 이전 특히 22년도에는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무슨 이제 담당자를 영상 그 회의를 영상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제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동에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이에요. 분실했거나 새로 보통 분실했을 때 증 발급 대금이 한 이렇게 좀 많이 남습니다. 그럼 민원 해결 부분에서 조금 예, 비용이 남았네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잔액이고요. 조금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이 분실증 발급 동별로 그게 있어서 그거 발급 비용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치를 이렇게 추계를 보면 21년도에는 예산이 3천이었어요. 거기서 2,800 쓰셨고 예. 22년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2배로 인상하셨거든요. 예. 4,800이 쓰였고 똑같이 2023년에 6,200 세우셔서 또 4,300 쓰셨단 말이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주민등록증 발급에서 남았을 수 있었겠다 싶은데요. 이게 21년도도 코로나가 있었고요. 22년도도 코로나가 있었는데 사업비가 2배로 증가된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네, 그러네요. 이게 예산 수립하실 때 이런 부분 좀 살피셔가지고 현실적인 예산 수립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환경개선 정비와 민원 해결 홍보 세 가지 부분으로 사업 계획서상이 나와요. 예.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어떤 부분의 예산 지출이
잘 안 됐던 건지를 여쭤본 거고, 지금 이제 민원 해결 부분에서 돈이 좀 많이 남았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년간 그렇게 주민등록 발급에 돈이 남았다고 하면 24년에는 현실적인 예산 증가하시는 게 맞다고 예,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수 의원입니다. 마을 사랑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랑채는 뭐 다 아시다시피 임택 청장님이 민선 7기 때 선거 공약으로 해서 마을마다 이렇게 사랑채가 있어 타구의 의원들이 또 타구의 주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로 참 좋은 공간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소통한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을 사랑채 조성 사업 시설비에 보면은 그 5,6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다가 또 사고이월 됐는데 그것도 쓰지 않고 또 이번에 또 6천만 원이 또 명시이월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 부대비에도 보면은 사고이월로 또 500만 원이 이렇게 예,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여기 2월이 나오는 이유는 네네. 저희들이 지금 동명동 사랑채만 빼고 네. 그 당초에 그 충장동, 산수, 계림일동, 서남동, 산수 이동 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산수 이동은 계속 좀 늦어지고 있어서 네. 좀 그렇게 이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남동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림일동은 이제 엊그저께 개소식해서 네. 2월은 사업비 남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네. 다 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남동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시설 공사비하고 그 사랑채 안에 들어올 물품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월해놨어요. 지금 공사가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이월했다가 올해 지금 서남동 같은 경우 내일 모레 개소식 앞두고 네. 지금 지출만 안 했지 그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에요. 이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디 사랑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마을 사랑채 이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예. 자세히 세부적으로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네. 아무튼 저희가 충장동 작년에 끝냈고 네. 올해 그 계림일동 네. 끝내고 지금 네. 내일 모레 서남동에 남아 있어서 네. 그 예산이 다 이월했던 것이 그 시설비하고 네. 물품 취득비 네. 그거에 지금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사고 이월되고 명시 이월된 그게 이제 서남동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마을 만들기 그 추진 사업 관련해서도 뭐 사고 이월, 명시 이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을 만들기 이거는요 그 마을 만들기 지원 공모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순9비로 공모한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9비하고 10이 합쳐서 통합으로 공모한 거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9비로 공모한 것도 이번에 한 10군 정도 됐는데 그거에 대한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보조금 반납을 하는 거는 그 시하고 9비하고 이렇게 같은 그 보조금 받아서 하는 비용을 우리가 시공모로 해가지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결산 검사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거의 왜 그 필요하면은 그 해에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미리서 필요 없는 예산을 미리서 세워서 명시월 시켰다가 사고 이월 시켰다가 이렇게 하는지 공모사업은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마을 자치과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 보면은 굳이 미리서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9비 같은 경우는 형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매년 저희들이 공모를 구공모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7:3 비율로 저희들이 돈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뭐 이월 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그 공모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것만 그때그때 정리하고 다 잔액은 그렇게 사업 잔액입니다. 뭐 명시월 됐건 사고일 됐건 뭐 잘 그 사업에
유용하게 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문선화 의원입니다. 저희 제일 위쪽에 202쪽에 보시면요. 우리 목표 지표 달성 현황이라고 있잖아요. 제일 위쪽에. 그 부분에 보면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잖아요. 근데 2001년도, 2002년도에는 목표를 62개로 잡았어요. 어떤 목표? 여기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서 목표와 실적이 있고 달성률이 있잖아요. 근데 2001년, 2002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62개로 잡았어요. 근데 2003년도에는 40개로 갑자기 확 줄어든 거예요. 예. 목표가요? 예, 목표 자체가. 예. 그 실적 같은 그래서 아니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서 주민자치회에 더 역할을 강화해야 되고 활동을 강화해야 되는 상황에 목표 자체가 더 상승하지는 못할 만큼 목표 자체가 22개나 줄어드는 21년도 22년보다 22개나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라고 적어줬는데요. 뭐였어?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4천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죠. 예. 근데 거기가 주민자치회 우리 박람회라고 하면 역량 강화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표로 지금 박람회를 했는데 우리 보면 행사 비용하고 2차 추경 때 이거를 편성을 했더라고요. 예. 2차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일반 보존금을 해서 행사 지원비가 있어요. 실비 지원. 우리 이거 어디서 하기로 했었죠? 이게 매년 여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예. 그 시도 잡아주면 저희들이 참관 부스 몇 개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시도에서 참석하는 그 행사 비용인데 그 작년 우리가 세워놓은 뒤로 보통 연말에 하거든요. 네네. 그때 갑작스럽게 행안부에서 지금 기조가 안 하는 걸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안 세웠고 그래서 이게 용단을 하는 겁니다. 아, 행안부에서 지금 행안부에서 시도 지자체를 다 불러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킨텍스랄지 이런 데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부스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좋은 행사인데 아무튼 좀 중앙에서 하지 말으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203페이지에 보면 중간 정도에 보면 가뭄 대비 공동주택 세대별 수압조정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제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통장님들 중심으로 그래서 공동주택에 가까워 돌아다니면서 그 동의를 얻고 수압을 조정했던 게 가뭄 대비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24%밖에 저희가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한 86% 정도는 76% 정도는 이율금으로 아니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통장님들로 구성된 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홍보단인가 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그 가뭄 이렇게 한참 할 때게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좀 전략하라는 홍보 그 실비입니다. 실비하고 이제 그 돌아다닐 때 그 뭐 이렇게 사무용품 뭐 이렇게 그 리플레이시랄지 그 달아줄 것들 이런 물품들로 해서 쭉 했었는데 시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동에다가 재배정을 해줘서 그 돈 가지고 홍보도 하고 물품도 사고 그랬었는데 이게 받고 나서 4월 달인가 이게 가뭄 해갈이 돼가지고 그대로 반납한 돈입니다. 이게 반납금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게 특별교부금인데 특별교부금에서 저희 그걸로 불용액으로 남았더라고요. 그런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보조금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지금 중지돼가지고 가뭄 해갈로 인해서 줄된 상황이에요. 가뭄이 4월 초인가
기억이 됐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한 3, 4개월 썼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문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노진성 의원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203페이지에 조금 전에 그 존경하는 이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통장 역할 조거에 관련돼서 금액이 많이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됐었고요. 이게 매년마다 불용액 처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2022년도에는 3,800만 원 가량이 불용액 처리가 됐고, 그리고 2023년에도 2,700만 원 가량의 적지 않은 금액이 계속해서 불용액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 불용액 처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 이재 의원님께서 그 의류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좀 전에. 어떻게 보면 통장에 대한 그런 지원이 다른 시각에서는 좀 과도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도 될 수 있겠지만, 통장님들의 그런 주민들 실생활에 있어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류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그 저렴한 신발 같은 것도 한번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서 성과에 관련돼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조금 전에 문선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상단에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수가 있습니다. 여기 개수가 이제 40개 수로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해 놓으셨는데 실적을 보니까 그동안 좀 많이 좀 미흡하다고 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목표치를 이제 40개 수로 설정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좀 양적보다는 질적인 수준을 좀 높여서 좀 만족도를 높이는 거에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겠고요. 여기 측정 산식의 프로그램 운영수뿐만 아니라 좀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한번 같이 넣어서 다음 해년에 계속해서 뭔가 발전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그런 측정 산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주민과의 대화가 있는데 개최 횟수가 1회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1회는 우리 동구 관내 13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13개 동을 다 묶어서 개최한 게 1회로 예, 이렇게 예. 잡아놓은 통으로 거예요. 이릅니다. 한 개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20년도에는 그 똑같이 1회로 잡아놓으셨거든요. 근데 실적이 8건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하고 22년도에도 1회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주민들과의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적 제한도 있고 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2020년도에 지금 계속 청장님이 같았습니다. 7개, 8개 다 계속 들어와서 같은 청장님이신데 좀 이런 경청하고 청취하고 또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또 반영되는 그런 좀 주민과의 대화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에서 조금 더 횟수를 좀 늘려나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과정이 어떻게 아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네.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 번역별로 네. 동에 13개 동을 반드시 나눠가지고 AC 전당에서 300명씩 2번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스타일을 바꿔서 13개 동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한 동마다 3번을 하고 있어요. 네. 한 번 하고 현장 가고 또 저녁에 통장님들하고 이렇게 3번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또 스타일을 또 바꿔서 네. 아무튼 그 주민들하고 이렇게 기회를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노인성 의원님 그 이재 의원님께서 조끼 이야기하시고 신발 이야기하셔서 물론 이제 그렇게 본 계획 세울 것이고요.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그 공무원증 드렸고 그 전에 또 다른 동에 구에는 없는 카트 그 드렸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과 똑같은 업무일지 그 드렸습니다. 그 통장님들의 그 사기 진작에 있어서 더욱 노력해 주시면 예, 그렇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기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을 대표가 정정해 주세요.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따로 이렇게 계장님과 또 찾아와 주셔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그래도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올립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이제 기획예산실 할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 기초지자체에서 지방의회가 결산 심의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지금 심의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예, 뭐 지출이 정상적으로 잘 됐는지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5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런 것들을 공개해서, 이 투명함을 공개해서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재정 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고요. 두 번째는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집행기관이 어떤 이 집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하는 거고, 이 예산의 계획과 실제 집행 사이의 차이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재정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방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바로 결산 심의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정책 평가입니다. 이런 결산 심의를 통해서 이 정책들이 주민들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결산 심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결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 지방자치 민주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네, 회계과에서 이번에 결산 검사도 하시고 또 자료도 정리하셨기 때문에 말씀 올렸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어제 드렸던 말이기도 한데 좀 더 제가 추가로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립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공고 및 개선사항 조치계획 따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보면은 그 2023년 회계연도 예산 집행의 결산 정리 상황 및 재무 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 심사 결과 도출된 공고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하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년도 제가 이제 22년도 결산검사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2년도 회계연도의 공고 및 개선 사항 파트 제가 이제 제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3가지였습니다. 공고 및 개선 사항이. 첫 번째 예산 이월 및 순세계 잉여금 최소화 필요. 두 번째 효율적 ABB 편성. 세 번째 성과 보고서 실효성 제고. 지금 23년 결산 심사하는데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22년 결산검사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 조치 계획만 나왔지 다시 언급되고 있죠. 23년 결산검사에서 공고 및 개선 사항은 3가지로 또 정리가 되는데요. 예산 이월 및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두 번째 성인지 결산서 집행률 제고. 마지막으로 원활하고 성공적인 단연도 사업 신속 추진. 이렇게 3가지의 공고 및 개선 사항으로 나왔는데 이제 제가 어제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할 때는 의견서 내실 때 요 개선 사항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그 결과치에 대한 것을 의견서에 적시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저는 5개년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하튼 내년에는 네.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개선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도 조치 계획을 그냥 그 해년도로 끝내지 않고 네. 전전년도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5개년이면 5개년도를 전체를 다 해가지고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저희들이 거의 다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회가 결산 심의하는 이유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고하고 개선하자라고 의견서 내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정말 바뀌었는지는 계속 누적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적되는 상황을 의원들도 그 흐름을 봐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다음 회계연도에 재정을 어떻게 정말 현실적으로 수립할 건지도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누적해서 다음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일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일과장은 답변소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일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일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일과장은 답변소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방금 이제 회계과 하실 때 뒤에 계셔서 제가 일부러 회계과 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기획예산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22년 기준이긴 하지만 재정분석 결과 유형평균 동구가 마등급, 제일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가 이제 지방세 수입 비율이 되게 저조한데 다른 광역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22년 기준 7.57%로 나오는데요. 우리 세무이과에서 지방세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어떤 단기적인 대책이나 납세자 발굴 및 세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짧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세 수입 비율이라는 거는 저희 예산액 대비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자치구 중 한 군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세 수입이라는 거는 저희가 어떤 세원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세를 걷는다 그런 게 아니고 지방세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저희 구 차원에서 어떤 세월을 발굴해서 부과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네, 인구가 너무나 적기도 하고 그런 일단 기초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연동해서 세외 수입 비율도 되게 저조하잖아요. 네, 전국 평균 유형평균 3% 정도 되는데 3.04% 정도 되는데 저희 세외 수입률이 2.86%로 되게 낮은 편인데 그러면 세외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어떤 현재 추진하고 계신 정책이나 뭐 실적 같은 게 있으십니까? 네, 위원님 죄송한데요. 세외 수입은 세무일과 소관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까? 네. 네. 지방세 체납액은 여기 세무이과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이 좀 증가하고 있다. 지방재정 분석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관리 비율이 39.12%로 증가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특별 관리 방안, 재산 압류나 공매 등 이런 체납액 회수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떤 개선 대책이 있으시면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결산액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부세 체납에 대한 징수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세무이과 체납관리계에서는 시세 및 부세에 대해서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세 중에서는 이제 재산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 체납 비율이 가장 높거든요. 이제 네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오피스텔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그 오피스텔이 분양이 조금 안 되는 편이에요. 네. 많이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이 뭐 신탁에다가 넘긴달지 이렇게 해가지고 체납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체납액이 또 되게 많아요. 1억 이상 막 되고 하니까 그런 데 있어서 징수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나머지 이제 그 체납세 징수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나가서 이제 영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또 시세 같은 경우는 시로 이관을 합니다. 이제 이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체납 부분은 이제 재산이 없다거나 뭐 행불자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결손 처분, 정리 보류 처분을 일단 해놓고 이제 매월 재산 조회를 다시 해가지고 이분들이 재산이 생기면 다시 압류를 한달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연동된 질문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결산서 첨부 서류 13페이지에 보면 회계별 정리 보류액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지방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방세 걷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월급도 다 못 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지방세 정리 보류액이 2021년에 1억 3천 정도 보류됐고 22년 2억 정도 되고 23년에 5억 2천만 원이더라고요. 세외 수입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1년에 8억 7천, 22년에 9억 4천, 23년에도 2억 6천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세외 수입 정리 보류액은 줄고 있잖아요. 근데 지방세 정리 보류액이 늘었어요. 5억 2천으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사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뭐 이제 경매를 했을 때 배분 금액이 부족해서 저희가 그 네, 부분은 그렇죠. 이제 정리 네. 보류하고 뭐 행불이나 행방불명, 무죄산 평가액 뭐 부족. 예, 네네. 이런 부분을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조금 많이 한 이유는 이제 이 체납액이 그 체납으로 계속 관리하다 보면 저희가 체납 징수율 부분에 있어서 네. 이제 정리 보류분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반영을 안 해놓으면 징수율이 현저히 낮아요. 그래서 이 정리 보류를 일단 해놓고 이제 재산이 없거나 하는 경우는 받을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리 보류 처분을 해놓고 이제 또 매월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이분한테 뭐 재산이 생긴다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압류랄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작년에 좀 대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정리보류 처분을 네. 하는 불납 경우입니다. 결손해가고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봤더니 네. 정리 보류 같은 경우는 뭐 소재 파악이 곤란하거나 무자력 등으로 체납 처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좀 이 무익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하는 게 이제 정리 네. 보류라고 하던데 네. 그럼 불납 결손해가 좀 다른 거네요. 그렇죠? 네, 조금 다르다고 볼 의미가.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징수하는 것을 일단 보류한 상황이라는 네, 그쵸. 거죠. 네. 여기 다시 13페이지 주민세 정리 보류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23년도에 680만 원 정도가 정리 보류됐더라고요. 22년도는 15만 원 정도예요. 21년도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분 금액이 부족하고 행방불명, 평가액 부족, 사유로 정리 보류됐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21년도에는 한 명도 없었고 하나도 없었고 22년도에 15만 원인데 갑자기 23년도에 정리 보류 680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 주민세분은 이제 주민세가 시세도 있고 구세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구세거든요. 네. 주민세 면허분이고요. 네. 그거는 이제 일과 담당이어가지고 제가 이것도 일과입니까? 네, 제가 그렇군요. 답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헷갈립니다. 네. 갑자기 주민세만 네. 이렇게 없다가 680만 원까지 정리보류된 사유를 제가 일과 계시는데 이따 끝나고 대답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저는 그 자료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어제 건축과 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까 빈집 관련해서 빈집 관련해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저쪽에 동구 관내에 무허가로 지은 건축물인데 5가구가 이제 비어 있대요. 근데 그게 계속 세금 부과가 돼서 세금을 내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무허가 건축물인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인정을 해주는 꼴이 아닌가요? 혹시 세무 이과 소관인가요? 어떻습니까? 무허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물이다 네. 보니 네. 뭐 재산세 부과랄지 네. 뭐 취득세 부과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무허가 건물도 네.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네. 그것도 엄연히 이제 건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살지를 않아요. 5채가 있는데. 살진 않아도 재산세 네, 이제 네. 부과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빈집 5채 중에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세금을 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내는 분도 있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금을 내라고 부과를 한 거는 이게 행정에서 인정을 해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네, 그래요. 예,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하 세무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대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소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요즘 좀 대리 밀동을 자주 불려갑니다. 네, 지금 사업하시는 지적대조사 때문에 네, 그거 해가지고 부과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분들이 일반인은 작년에 충분히 저희가 논의도 많이 했고 답변도 많이 들었었는데 일반인은 뭐 상속세로 넘어가면 이럴 수가 나중에 압류하다 넘어가면 되는데 요즘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10,000원도 하루에 못 번다고 하시면서 근데 이게 압류가 들어오는 바람에 네. 좀 짭짤싹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방법이 없냐고 진짜 맨날 하시는데 요즘 진짜 일주일에 서너 번은 대리밀동에 네. 왜 우리 동이 먼저 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례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대출도 할 수 없고 이미 묶어놓은 대출마저도 어렵고 장사는 안 되고 정말 돈 10,000원을 못 버는 이 상황에 이 압류를 처리를 안 하면 은행에서는 계속 대출을 못 해준다고 하시면서 하는데 어떻게 한번.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상급 뭐 국토교통부 그런 부분의 그 이러한 사항들을 의견들을 제시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조정금 분할 납부에서 올해 변경된 사항이 법상 뭐 6개월 이내에 최고가 전에는 2천만 원은 사회 분할을 납부가 가능했었는데 최고 5천만 원 이상 해서 1년 이내에 6회로 조정이 됐거든요. 좀 미미하지만 조금씩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함에 계속 그러한 사안들을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하루에 10,000원도 못 벌어서 먹고 그쵸. 살 게 네. 없는데 이걸 아무리 6회로 분할해 줘도 방법이 없으시다고. 네, 맞습니다. 정말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물론 이제 구청에 문의하면 이렇게 항상 국토부에 협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당장 사는 게 너무 네. 힘드시다고. 그래서 저도 뾰족한 수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좀 정말로 이렇게 10,000원도 못 버는 분이 6회로 나눠준다고 해서 6개월을 버틴들 이 사업이 그것마저 할 수 없게 됐을 때 대안을 정말 한 번쯤은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하소를 너무 많이 하셔서 이렇게 진짜로 너무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제 민원과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해보라고 하지만 이런 정도밖에 이제 과장님도 할 수 없고 저희들도 할 수 없는 선인데 정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자구책으로요. 본청 내에 강조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점장을 뵙고 우리가 법상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분께서 오시면 상담을 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오시면 민원분하고 상담을 해서 그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재산 담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 너무너무 막막한 생계에 관련된 일이고 돈이 묶여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좀 잘 한 번 더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선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네. 우리 자료를 보다 보니까 212페이지에 두 번째 지적대조사 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2000년도 자료부터 제가 한번 봤어요. 예산안이 2000년도에는 29억이었고요. 2021년도에는 9억 2천이었어요. 2,400이었고
근데 2003년도에는 10억이 넘어갔어요. 근데 2023년도에는 81억이에요. 건 8배가 뛰는 이런 상황인데 집행 잔액을 보니까 2000년도에는 107만 원 정도, 2002년도에는 1100만 원 정도, 2022년도에는 5700. 네. 근데 작년보다 8배를 뛰었는데도 잔액이 26억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예산도 8배로 재작년 2022년도에 대비해서 8배로 뛰는데 잔액도 많이 남았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 한번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6억은 잔액은 동명누디라고 계림지구가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네. 이제 시작 시점하고 사업 추진 시기하고 했을 때 이게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의 신청이라든가 경계 통지해서 조정금 확정하기까지는 기간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동명누이들하고 계림지구가 조정금 완료를 했고 조정금 확정이 9월 5일 날 했습니다. 9월 5일 날 했고 이게 이제 조정금이 확정이 되고 지급액이 확정이 되면 그 기간이 6개월 지급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예산을 세웠고 이 납부 기한이 2024년 3월이 기한입니다. 납부 기한이요. 부과한 그 기한이.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결산서 작성 시점이 2023년도 12월 말로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자분들 수령하실 분들이 미리 아직까지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다 보면 네. 불용액으로 남길 게 아니라 예산을 그에 맞춰서 2024년도에 어차피 지급할 거면 2024년도에 편성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본예산에?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 그 전년도보다 네네. 8배가 예산이 8배가 증가가 됐어요. 근데 집행 잔액도 지금 이제 많이 그 전에는 5,700만 원인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배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이건 정말 과학적이지 않고 치밀하지 않는다라는 예산밖에 될 수 없거든요. 2024년도에도 뭐 3월달에 집행이 된다면 분명히 물론 쪽박한 게 있긴 하겠지만 네. 본예산에서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가.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시내권이다 보니 토지 가격이 높다 보니 미수령자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참고해서 조정금 지급 시기에는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을. 예. 네. 아니 지적 재조사가 2023년도 한 해만 진행이 됐다면 약간은 그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네. 하지만 해년마다 이렇게 진행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주도 전밀하게 예산 편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적 재조사 관련해서 얼마나 그동안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머리가 다 빠지셨네. 너무너무 고생 보이시나요?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민원인이 많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사업 지구가 네. 조금은 덜합니다. 네, 고생하시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재산세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부동산의 공동 명의로 돼 있을 때 그 부부가 공동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에 관해서 이제 과세가 될 때 그 액수가 나눠서 이렇게 절반 되죠. 예. 세금을 낼 때. 네네. 네. 그렇죠. 재산세요? 예, 재산세. 재산세는 1회입니다. 예?
예, 부부가 전체 부부요? 합산해서 둘로 나눠가지고 2분의 1. 지분별 공유주의, 네. 아니, 지분대로 예, 예. 각각의 이름대로 나갑니다. 예, 예, 예.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지적재조사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 또 고지서 발부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언제까지 그 서류 제출 이의 신청을 또 해야 됩니까? 그거는? 산수 일지구 말씀하시는 예, 거죠? 산수 일지구, 예. 네, 기억이. 그 주민들이 몇 분이 그 저한테 이의 신청 오셔서 이야기하신가요? 아니요, 산수 그 일지구는 지금 고지서 그 안에 다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예, 예. 기한이 있더라고요. 이의 신청 기한? 예, 고지서하고 같이 봉투에 담아서 그 자료가 지금 왔다 하더라고요. 예, 예, 심의 결과를 네, 이번 달에 통지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이의 신청 접수 기간은 60일입니다. 네. 네, 2달 8월까지. 그 말하자면은 그 안에 서류 봉투 안에 네. 제출해가지고 동구청에다 또 이의 신청하라고 서류가 왔다고 저한테 전화 네. 몇 분이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주민들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까지요? 8월입니다. 8월까지입니다. 8월까지요? 예, 예. 네, 네.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이제 많다 보니까 주택에 사신 분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네. 많이 전화 주시고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연결해 주시면 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조금 전에 조금 달라진 부분에 있어서 6개월 분할해가지고 낼 수 있도록 됐단 말씀이시죠? 네네. 액수에 상관없이 액수에 액수에 비례해서 상관이 있습니다. 네, 액수에 네. 비례해서 네. 6개월 분할할 수 있고 2천만 액수가 원, 작을 때는 좀 2천만 원 이상이었는데요. 예, 예. 그 사회 분할했었거든요. 네. 네. 변경된 사항은 5천만 원 이상 네. 1년 이내에 네. 6회로 6kg.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르신들이 그 경제 능력이 없잖아요. 네. 수입도 없고. 그래서 정말로 그게 큰 고민이시더라고요. 그 내고 애로점이 싶어도, 많습니다. 예, 예, 능력이 그런 안 부분에서 되는 거예요. 인정은 하나 어떻게 법상, 행정법, 이렇게 추진법상 관련돼서 저희도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게 뭐 2011년도부터 국토부 이렇게 사업으로 국가 사업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지만은 정말로 이 부분은 국가가 땅 장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민들은 얘기합니다. 네. 정말로 오신 이거 분들 정말 중에서, 잘못됐습니다. 예, 예. 2020년도에 광주 전체 지역에 51개소인가 이렇게 지정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도 또 늘어났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책 사업이라 이제 명분을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이게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예.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은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맞죠. 우리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예. 소회 한마디 하실 말 있으신가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제가 이제 의회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한 2차례 시기를 달리해서 한 2번 정도 의회에서 근무를 해서 의회에 오면 항상 이제 그때도 생각이 나고 그때는 의원님들이 23분 계실 때였기도 했는데 항상 이제 의회와 이렇게 집행부가 본연의 이제 주어진 그 기능과 역할 속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구정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의회에 와서 보면 너무 좋고요. 이제 마무리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결산 때 또 말씀하실 기회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의원님들이 그
마을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신 부분들을 수시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정책 방향을 정할 때도 참 많은 도움을 얻고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 캐치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의원님들 뵐 때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명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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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 안 계신가요? 네. 네. 안 계셔요?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성주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6월 21일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